따르르릉 한 통의 전화. 그 아이가 정말 한국에 들어온 겁니까? 양선출은 마치 오래전부터 예감해왔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된 것처럼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잠시 눈을 감은 양선출은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끝내오고 말았다는 듯 깊고 무거운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수녀는 놀란 얼굴로 되묻습니다. 양 선생님,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양선출은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비밀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양선출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오르죠. 바로 베로니카 한국 이름 차민서. 대체 양선출은 차민서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과연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예정된 운명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양선출은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의 과거를 알아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알바생 민서라고 합니다. 공손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사람의 마음을 멈춰 세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양선출은 처음엔 단지 새로 인수하게 될 고깃집의 직원이 인사하는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장면이어야 했습니다. 딸 양동숙과 함께 공대안이 추천한 담가 고깃집 매장을 둘러보러 왔고 이제 그 가게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자리에 불과했으니까요. 딸에게 제대로 된 매장을 하나 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동안 숱하게 흔들려온 양동숙의 삶에 이제는 아버지로서 든든한 바닥을 깔아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양동숙은 들뜬 표정으로 가게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주방 동선이 어떻고, 테이블 간격이 어떻고, 손님이 몰렸을 때 회전이 얼마나 빠를 것 같다는 이야기를 연신 쏟아냈습니다. 양선출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 밝았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딸도 상처를 입었고 기대했던 만큼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잘 됐으면 싶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양동숙이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떳떳하게 웃으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양선출은 속으로 몇 번이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청년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알바생 공우재였습니다. 양선출은 공우재를 보자 반가움부터 앞섰습니다. 호감을 가졌던 청년이었고 무엇보다 공씨 집안 아들이라는 점이 왠지 모르게 정이 갔습니다. 공우재도 양선출을 알아보고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반듯했고 말투에는 성급함이 없었습니다. 양선출은 그런 공우재에게서 요즘 젊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결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사람을 대충 대하지 않는 아이, 자기 자리를 허투루 여기지 않는 아이, 그런 아이 곁에는 이상하게 더 눈길이 머무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게의 인수가 거의 마무리되고 기존 직원이자 알바생으로 남아있던 이들이 새 사장에게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때 공우재 옆에서 한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과하지 않은 옷차림, 그리고 어딘가 조심스럽지만 흐트러짐 없는 태도. 그 여자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인사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특별한 말도 아니었고 특별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양선출은 그 순간 가슴 안쪽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양선출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차민서였습니다. 양선출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얼굴 자체보다 그 얼굴이 불러온 기억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아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후원 보고서 속에서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확인했던 아이, 생일마다 작은 선물을 보냈고 이름 모를 죄책감과 책임감 사이에서 늘 마음 한편에 두고 있었던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이, 그 아이의 눈빛이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민서는 양선출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직원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양선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싸늘해졌고 머릿속에서는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하루가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양선출에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아내 구인옥이 다른 남자와 함께 집을 떠나버린 날. 아무 설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없이 사라졌던 날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말로도 다 담기지 않는 참담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보다 더 괴로웠던 건 그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집이 아니었고 숨은 쉬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양선출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집에 혼자 남아있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닿은 곳이 바로 수녀원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무엇을 믿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너지는 사람은 누구라도 잠시 몸을 기대고 싶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곳이 없어서 그는 그 조용한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작고 마른 몸, 낯선 사람의 발소리에도 놀라지 않으려 애쓰던 눈빛, 그리고 누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어린아이. 그 아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칭얼대거나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양선출은 이상하게도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막 버려진 날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의 눈빛 속에 울지도 못하고 견디는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체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한 수녀가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저 아이는 미혼모의 아이예요. 그 한마디에 양선출은 가슴이 쿡 찔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짊어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버려지고 누군가의 사정 때문에 이름보다 먼저 결핍을 배워야 하는 삶. 양선출은 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상이 자기를 오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양선출은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도 버림받은 날, 저 아이 역시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자리 한가운데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붙잡아주지 않으면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릴 것 같은 작은 존재. 양선출은 그 아이 앞에서 설명하기 힘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동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연민만으로는 그렇게 오래 사람을 붙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무너진 날, 무너진 또 다른 생명을 붙잡음으로써 겨우 자기 자신도 버티려 했던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후원하겠다고. 엄마의 손길이 부족한 아이일수록 세상이 조금은 덜 차갑게 느껴지게 해주고 싶다고. 이름 없이 스쳐 지나가는 후원자 한 명일지라도 적어도 이 아이가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게 만들고 싶다고. 그날 이후 양선출은 한 아이의 삶에 조용히 연결됐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고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고 존재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잘 먹고 있는지, 학교는 다니는지, 아프진 않은지, 커가면서 엇나가진 않는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확인하며 이상할 만큼 오래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차민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민서가 양동숙과 함께 들어설 가게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양선출은 그 자리에서 섣불리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닮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마지막 이성을 붙들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빛은 틀릴 수 없다고. 저 단정한 인사 뒤에 숨어있는 조심스러움, 남보다 먼저 분위기를 살피는 버릇, 괜히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표정까지. 보고서 몇 장으로 사람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은 압니다.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어떤 결을요.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양선출은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양동숙은 그런 아버지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양선출은 괜찮다는 말만 남긴 채 가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래전부터 저장되어 있었지만 좀처럼 누를 일이 없던 번호였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받은 건 수녀였습니다. 양선출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국에 들어왔습니까? 수녀는 순간 숨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짧은 되물음 하나의 양선출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차민서가 맞았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양선출은 허공을 바라본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올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순간이 결국 이렇게 눈앞에 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왔군요. 양선출의 입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에는 반가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인지, 왜 하필 이 자리인지, 왜 양씨 집안의 새로운 시작 앞에 차민서가 나타난 것인지.
그 우연이 너무 정교해서 오히려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선출은 직감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림받던 날 시작된 기묘한 인연이 이제 조용히 양씨 집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요. 자신은 단지 한 아이를 후원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은 늘 돈과 편지 몇 장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은 언젠가 서로의 문 앞에 다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감춰두었던 상처도 덮어두었던 비밀도 모른 척했던 진실도 하나씩 얼굴을 드러냅니다. 차민서의 등장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선출이 가장 아프던 날 시작된 비밀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양씨 집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선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히 후원자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한편 양은비는 모처럼 차세리가 집을 비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양은비는 유튜브 공부를 핑계 삼아 이것저것 촬영 소품으로 쓸만한 것들을 눈여겨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예쁜 화장품 하나, 고급스러운 액세서리 하나만 있어도 화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에서도 눈이 가는 물건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양은비는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차세리답게 비싼 향수와 반짝이는 화장품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서랍 안쪽에는 브랜드 로고가 박힌 작은 케이스들과 액세서리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양은비는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새엄마, 좋은 건 다 챙기고 살았구나. 양은비는 하나하나 손으로 들어 올려보며 뭐 촬영할 때 쓸만한 거 없나, 잠깐만 빌려 써도 티 안 나는 거 없나 하는 생각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화장대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하게 눈에 띄는 물건 하나가 보였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모두 세련된 케이스나 보관함에 담겨 있었는데 그것만은 유독 단정하게 보자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귀한 물건처럼 정성스럽게 포장된 모양새가 오히려 더 수상했습니다. 양은비는 손을 멈췄습니다. 비싼 보석이라도 들어있는 걸까? 아니면 차세리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도 담긴 걸까? 양은비는 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었지만 꼭 이런 식으로 감춰놓은 것 안에는 사람을 솔깃하게 만드는 게 들어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양은비는 중얼거리며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하지는 않았지만 가볍다고 하기엔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양은비는 조금만 더 보면 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매듭 쪽을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집안을 갈랐습니다. 양은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안방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는 순간 들고 있던 보자기를 서둘러 제자리에 놓지도 못한 채 어색하게 들고 서 있게 됐습니다. 문 앞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새엄마 차세리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들어온 차세리는 안방 한가운데 서 있는 양은빈과 그 손에 들린 보자기를 본 순간 얼굴빛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표정은 당황을 넘어 거의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차세리는 금세 표정을 눌렀습니다. 평소처럼 차갑고 단정한 얼굴을 되찾으려 했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새엄마, 이게 뭐야? 차세리는 순간 대답을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음기 없는 미소를 만든 차세리가 담담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거? 예전에 명절에 선물로 들어온 비누 세트야. 양은비는 차세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누 세트를 어지간히 예쁘게 포장해뒀네. 말은 가볍게 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비누 세트라는 말이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차세리는 평소에도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었지만 방금 그 반응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들킨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 절대로 남에게 보여선 안 되는 걸 들킬 뻔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차세리는 양은빈이 어디까지 눈치챘는지 가늠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 상자 안에 들어있던 액자와 베넷 저고리 그리고 베로니카의 흔적이 들킨 건 아닐까? 혹시 양은빈이 이미 보자기 매듭을 풀었을까? 차세리의 머릿속은 그 짧은 순간 수많은 상상으로 뒤엉켰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바닥까지 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 상자가 열리는 순간 자기가 애써 눌러왔던 과거도 함께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리는 괜히 다른 말로 상황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나저나 안방에 주인 없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곤란하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로 하렴.
평소라면 잔소리로도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명백히 화제를 돌리기 위한 방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양은비는 그런 차세리의 태도가 더 얄미웠습니다. 안 입고 온 표정으로 어깨를 으스해 보이며 툭 쏘아붙였습니다. 새엄마 치사하게 정말. 그 말에는 단순한 투정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숨기면서도 당당한 듯한 태도에 대한 불만, 그리고 방금 느낀 수상함까지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양은비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괜히 지금 여기서 들이받았다가는 차세리가 더 단단히 숨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별것 아니라는 듯 돌아서 안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그 보자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비누 세트라니 누가 봐도 말이 안 됐습니다. 양은빈이 방을 나가는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차세리는 그제야 굳게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였습니다. 겨우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보다 이제는 더 이상 저 상자를 안방에 둘 수 없다는 불안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양은비는 한 번 수상함을 느끼면 그냥 넘어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물러났을지 몰라도 틈만 나면 다시 뒤질 게 분명했습니다. 차세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서둘러 방문을 닫고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보자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심장이 또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묻어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꺼내볼 수도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것들. 차세리는 누가 볼까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집안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고 평소에도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차세리는 옷장 문을 열고 겨울옷들이 쌓인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입지 않은 두꺼운 스웨터 몇 벌을 꺼내 그 보자기 상자를 한 겹, 두 겹 감쌌습니다. 마치 세상과 완전히 차단이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지나칠 만큼 꼼꼼한 손길이었습니다. 이윽고 차세리는 옷장 가장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상자를 밀어넣었습니다. 그 위에 다시 낡은 옷가지들을 덮어두고 문을 닫은 뒤에야 겨우 어깨를 내렸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못 찾겠지. 차세리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확신이라기보다 거의 주문에 가까웠습니다. 감추면 끝날 거라고, 숨기면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뻔했지만 가까스로 덮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상자만 치우면 위기는 지나간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늘 가장 안심한 순간에 비틀어지곤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위험하게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시각, 양선출의 통화가 그 신호탄이 된다는 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같은 시각, 양선출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얼굴이었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 기억들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수녀와의 통화가 끝난 뒤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가 한국에 들어왔다니. 그것도 찾을 사람이 있어서라니 도대체 누굴까? 설마 친모? 양선출은 현관에 잠시 멈춰선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편지와 보고서 그리고 몇 장의 사진으로만 지켜보던 아이였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얼굴, 앳된 눈빛에서 점점 어른스러움이 묻어나던 표정. 웃고 있는 사진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외로움이 남아있던 그 아이.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며 말입니다. 엄마를 찾고 싶어 하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엄마 찾는 걸 도와줘야 할까? 양선출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숙명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마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왜 지금인지, 왜 하필 이 집안과 얽히는 방식인지, 왜 이렇게 기묘하게 이어지는지. 양선출은 그 모든 우연이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없는 지금이 아니면 마음속 의문을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양선출은 결심한 듯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향한 곳은 창고였습니다. 창고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양선출은 문을 열며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괜히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창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양선출은 익숙한 손길로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할 당시 받았던 서류들, 이름, 출생 관련 정보, 후원 연결 자료들, 세월이 흘러도 쉽게 버릴 수 없어 창고 깊숙한 곳에 감춰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만난 차민서가 정말 자신이 후원하던 아이 베로니카가 맞는지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베로니카가 친엄마를 찾고 싶어 하는 거라면 자신이 모아둔 추억들을 전해줄 참이었죠. 한참을 뒤적이던 양선출의 손이 어느 서랍 앞에서 멈췄습니다. 분명 자신이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서랍을 여는 순간 양선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전에 없던 보자기 하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지? 양선출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숨겨둔 서류가 있던 자리인데 누군가 손을 댄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누가 이곳에 들어온 건가? 혹시 자신이 숨겨둔 것들을 누가 본 건가? 양선출은 갑자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서류는 남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되는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단순히 뒤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이 안에 감춰놓은 듯했기 때문입니다. 양선출은 불안과 의문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며 보자기를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묘했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지만 안에 무엇인가가 소중하게 담겨 있다는 느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여기에 이런 걸. 양선출은 보자기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하나씩 풀릴수록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마치 이 상자가 열리는 순간 지금까지 덮여있던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양선출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액자 속 어린아이, 작고 앳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아이. 한 번도 직접 품에 안아본 적은 없지만 수없이 사진으로 보아왔던 바로 그 얼굴. 베로니카였습니다. 양선출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자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액자 옆에는 오래된 베넷 저고리가 곱게 접혀 있었고 아이가 어린 시절 쓰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물건들, 아기 때의 흔적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히 모아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아이를 잊지 못한 사람만이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양선출의 입술 사이로 겨우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인 채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접힌 종이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가슴이 더욱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산모수첩이었습니다. 양선출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이름이 보였습니다. 베로니카, 그리고 진짜 이름, 차민서. 그 순간 양선출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차민서, 오늘 자신 앞에 나타나 깍듯하게 인사하던 그 아이. 자신이 30년 동안 후원해온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보호자, 차세리. 양선출은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차민서가 이 집안 주변에 나타났는지, 왜 베로니카의 흔적이 이 집 창고 안에 숨어 있었는지, 왜 누군가가 이렇게 애써 감추고 있었는지, 모든 이유가 한순간에 선명해졌습니다. 차세리. 양선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선가 잘못된 것이라고, 누군가의 이름이 우연히 적힌 것뿐이라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의 물건들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차세리는 베로니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차세리가 바로 그 아이의 엄마였던 것입니다. 양선출은 그대로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속 핏덩이를 보며 그는 수도 없이 생각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세상에 던져놓고 모른 척할 수 있느냐고. 그때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엄마를 속으로 욕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듯 살아야 하느냐고. 그 비정한 사람은 평생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차세리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 겉으로는 언제나 단정하고 품위 있게 집안을 챙기고 남편 곁을 지키며 내조의 여왕처럼 살아온 며느리.
누구보다 반듯하고 빈틈없다고 여겼던 차세리. 그 차세리가 바로 자신이 30년 동안 안타까워하고 가엾게 여기며 품어온 아이를 버린 장본인이었다는 사실. 양선출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은 단순히 충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지난 세월 차세리를 믿어왔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거꾸로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도, 조용한 말투도, 남 앞에서 흘리던 눈물도, 다정한 척하던 행동도 전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얼굴로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살아온 것인가? 어떻게 자기 아이의 흔적을 이렇게 숨겨두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며느리 노릇을 해온 것인가? 양선출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액자를 든 손이 떨렸고 산모수첩을 쥔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참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가장 아프던 날 운명처럼 만났던 아이, 그래서 더 애틋하게 지켜온 아이, 그 아이의 시작이 자신이 가장 믿었던 며느리에 감춰진 죄였다는 사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믿고 의지한 사람이 양선출은 끝내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믿었던 며느리 차세리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양선출. 과연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을 막기 위해 침묵을 택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